이거 가져올게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 맨 아래에 있는 거 주석 지워주시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 연습 문제 있죠? 어제 했던 거. 여기다가 살을 좀 더 붙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CRUD로서 Create, Read, Update, Delete. 뭐 다른 말로도 불립니다. 얘는 그냥 생성, 읽기, 수정, 삭제.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형식을 말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로컬 맞고 맞고 문제는 그냥 여기서 어제처럼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도 있는데 아직 안 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자,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어떻게 해요? 이거 쇼 데이터베이스 복수계니까. 그리고 use 써야겠죠. SQL 하면 될 거고. 그럼 여기 바뀌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 보고 싶어는 show 테이블 쓰죠. 뭘 선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정보들은 그냥 메뉴에 있잖아요. Tables in MySQL. 이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다 실물 폴더와 파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 같은 거 생각 잘 하셔야 되고요. 테이블 구조 까보려면 DSC, describe 뭐 아무거나 펑션 그런 거.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그 테이블의 구조, 테이블 생겨먹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데 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뭐 접어도 되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선택은 use 테스트 하면 될 거고요. 이건 너무 쉽죠? 테이블 리스팅은 마찬가지로 테이블스 하면 될 거고. 근데 요거 있죠, 세미콜론. 이거를 한 줄씩 실행할 때는 생략을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구분해야 될 게 없으니까. 이러고 해도 어차피 실행되는 건 하나니까. 그래서 근데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좋고요. 얘는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이거 어떻게 해요? drop 데이터베이스 존재한다면은 어떻게 써요? exist A1 이거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없으니까 못 지운 거죠. 그렇죠? 생성은 create database A1 하면 될 거고요. 선택은 use A1 하면 될 거고. 여기 A1 됐고요. 얘는 새로 고침 한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녀석을 실행한다면 있으니까 성공인 거죠. 이때 그렇죠? 다시 한번 하면은 없으니까 뭐라 할 거고. 그래서 생성하고 선택까지 다시 해놨고, 추가되는지 확인은 show databases 하면은 갖고 있는 거 다 나올 거니까 A1이 잘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은 show tables. 이건 어디 안에 있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A1의 상황이니까 그냥 A1 안에 테이블 뭐 있는데 하는 거죠. 대신에 A1은 방금 받는 거기 때문에 있을 리가 없는 거고,
그냥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 그래, 셀을 통해서 다시 좀 보자면 타이틀이랑 바디 요 정도는 있어야 이 안쪽에다가 그 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테이블인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대요. 여기다가는 못 집어넣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얘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좀 엑셀과는 다르게 약간 까다로운 점이 있는 거죠. 메타데이터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메타데이터에 뭐가 들어갈지도 다 설정이 돼야 인서트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 번호, 이름, 나이, 성별 이런 거요. 얘네들을 먼저 뚫어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아래로 인서트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컬럼, 얘네들은 로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체는 테이블을 나타내고 있고, 영어로는 뭘 쓰던 상관없어요. 그냥 뭐 레코드 써도 되고 튜플 써도 되고. 근데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컬럼 로우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저는 테이블 만드는 거는 create table 이거면 되죠. 그렇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써넣어 주려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웬만하면 해주시고요. 이게 양이 늘어나면은 또 알아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바디는 그냥 쓰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백틱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차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걸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 3일차 내용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들어있습니다. 마차는 여기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거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클릭해 보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냥 정독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은 잠깐 멈출게요. 남은 내용은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써본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어제 썼었잖아요. 차 100 해가지고 근데 바차가 나왔어요. 이 차이점이 존재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차 10 또 BAR 차 10을 하면 이게 생긴 모양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10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얘 보면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실제로 이 저장 공간에는 문자형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게끔 제약을 걸어 놓은 거고요. 여기다가 내가 5글자를 썼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여기까지 차겠죠. 그죠? 근데 얘는 지정된 길이보다 짧은 데이터를 입력된 경우잖아요. 10칸인데 5개 입력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10칸인데 내가 5개 입력했으면 짧은 길이만큼 입력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공백은 공백으로, 나머지 공간은 공백으로 채운대요. 이만큼을 얘를 쓰면은 채워져 있게끔 한대요. 근데 얘는 가변 길이라서 나머지 공간을 채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딱 쓸 만큼만 쓰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공간보다 적은 공간을 활용하면 적은 공간을 활용했을 때 그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건 이제 자세히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메모리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건 이제 좀 C 언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C 언어 쪽을 더 공부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따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건 중요해요. 뭘 써도 상관은 없다. 타입을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또 중요해요. 문자를 쓸 것인지 숫자를 쓸 것인지.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있지 이거 저 몰라요. 안 외워요. 그냥 대표적인 거 자주 쓰는 거 하나씩 또는 2개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다 쓰지 않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 쓰지 않을 건데 뭐 인트 어쩌고 하는 거랑 플롯 어쩌고 하는 거 얘네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인트는 인티저로 정수형이죠. 플롯과 더블은 소수, 즉 실수형 데이터인 거죠. 소수점 있는 애들. 이런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인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 문제고. 그리고 날짜형도 있고, 그리고 바이너리, 이진 데이터 타입도 있대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있지? 이 정도? 뭘 쓰지는 그냥 찾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var 써서 바차 100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그냥 문자가 들어갈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틀에는 문자 넣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타이틀에는 문자 넣을 거야지만 이제 쓰는 그 메모리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거. 타이틀에 숫자 넣을 거야 해봤자 다시 이렇게 문자 넣을 거야 했잖아요. 여기다 내가 1, 2, 3이라고 해봤자 얘는 숫자 123이 아니라 문자 1, 2, 3이라는 거예요. 그냥 타입이 바뀐다. 문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캐릭터 또는 이런 텍스트라는 말을 쓰고, 숫자는 인트 아니면 플롯 아니면 더블이에요. 일단은 데시멀은 그냥 그렇다 치고, 날짜도 이건 뭐 좀 예상이 가능합니다. 데이트, 타임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 안 외워도 되는 게 정수 데이터 똑같은데 얘랑 차이점은 1바이트냐 2바이트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1바이트 2바이트 이해하려면은 또 이 범위 같은 거 이해하려면은 이진 계산법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 연산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그러니까 2의 제곱수 뭐 이런 거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C 언어 가서 공부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자, 그냥 이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바차를 쓰는데 이거 너무 짧은 거 같은데 쉽잖아요. 그럼 늘려주면 돼요. 그 다음 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타입으로 타이니 텍스트를 쓴대요.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될 데이터의 크기가 255바이트를 넘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만 늘려주면 돼요. 이 타입 쓰던 거를 텍스트 타입 쓸 수 있게 그냥 앞에 말만 바꿔주면 됩니다. 설계도만 살짝 고쳐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바차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얘가 아무리 숫자가 높아져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는 있어요. 숫자의 차이는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요. 여기 n이 들어가는 자리는 이제 상수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냥 애초에 얘보다 용량을 크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냥 어쨌든 텍스트는 같잖아요. 문자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뭐 짧게 저장할 건지 길게 저장할 건지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얘가 뭐가 더 무겁냐 가볍냐는 따지지 않고 텍스트는 캐릭터보다 좀 압도적으로 긴 문장을 저장할 수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든다 였는데 테이블을 짠다, 뭐 구조를 잡는다, 구조를 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놓은 정도고, 그래서 이런 테이블 안에 타이틀 컬럼, 바디 컬럼이 있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 바차랑 텍스트 타입의 차이점은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좀 속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진짜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속도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가 더 빠르다. 아무튼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는 쉼표를 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게 없으니까. 성공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라 할 거예요. 신텍스 가지고 이걸 빼고 한 번 더 하면 뭐라 하겠죠. 또 이미 있으니까, 방금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테이블 추가까지 했고요. 그래서 show tables를 하면은 아티클 테이블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나올 거고요. 데이터 추가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 추가하는 게 맞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또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만든 대로 들어가 있나, 방금 제가 짠 대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테이블 구조 설명해봐 하니까 방금 전에 이렇게 설계한 대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추가는 인서트 하시면 되겠죠. insert into article, set title은 제목, body는 내용, 이렇게. 이 작은 따옴표는 얘는 지금 문자야 문장이야 하는 거예요. 문장 타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 실행해 주시면 들어갈 거고, 조회는 그래, 조회하기 전에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타이틀, 바디, 여기에 제목 넣고 내용 넣고, 이게 다예요. 엑셀로 하면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얘는 이 설계부터 해야 된다.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내용.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조회는 셀렉트 타이틀만이네요. 타이틀,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 컬럼 내용 가져와 하는 거죠. 이건 타이틀 컬럼 내용. 타이틀 바디는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이건 어제 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마찬가지죠. 바디 타이틀 하면 되겠네요. 순서만 바뀌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타이틀 컬럼 보여줘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싹 다 보여줘 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인서트가 더 많이 되어 있었다면 더 많이 보여줬을 건데, 지금은 데이터 인서트를 하나만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select all from article로 이렇게 제목 내용 한 번에 다 갖고 있는 컬럼들 싹 다 보여줘 라는 거고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만큼이겠죠. 이 아래로 있는 거 싹 다 선택된 영역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고, 또 데이터 하나 더 추가를 해보죠. 똑같은 걸 하라고 하니까 위에 거 복붙해서 실행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조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나중에 쓴 글이 분명히 있는데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해놔도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 제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시점이 있을 거고, 테이블이 생성된 시점이 있을 거고, 최초의 데이터가 들어간 시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제가 각 알고 있는 시점이 있을 건데, 시점별로 따져보면 되게 딱딱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은 이렇게 까봐야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까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래서 자, 2번이랑 3번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뭐가 나중에 쓰여졌지? 를 하고 싶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런 거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금.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식별자라 하면 얘네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유한 무언가가 될 건데, 지금 우리 테이블 상황은 이래요. 얘는 지금 아티클 테이블인 거예요. 아티클 이렇게 아티클 시트라고 봐도 되는 거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개가 될까요? 몇 칸이에요? 두 칸? 어떻게 두 칸? 2행 3행? 그럼 얘네는요? 얘네는 지금 우리 DBMS상 뭐가 되는 애들이에요? 아니죠, 컬럼이죠. 컬럼들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DBMS에서는 컬럼명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셀렉트 할 때 컬럼명을 써줘서 그 컬럼이 갖고 있는 데이터 싹 다 가져와 하는 거고. 맞죠? 그냥 메타데이터를 컬럼명으로 나타낸다.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영역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얘네는 컬럼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총 2개? 4개. 4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는 묶음 단위예요. 2행과 3행은 한 묶음씩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기준을 뭘로 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개수가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냥 일반 단순 데이터 하면은 4개가 맞아요. 근데 메타데이터까지 하면은 6개가 되는 거죠. 그죠? 또는 제목 데이터 하면은 이 컬럼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2개. 뭐 바디 데이터, 바디 컬럼의 데이터 하면은 마찬가지로 2개가 되는 건데, 시점별로 묶었을 때의 데이터는 2행과 3행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수식어에 따라서 약간 그 성격이 달라질 건데, 이렇게 한 로우로 따지는 게 시점별로는 적절할 거예요. 맞죠? 총 2개의 데이터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려면 압축 파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2개 묶어서 하나잖아요. 이렇게 2개 묶어서 압축시켜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쯤 와서야 이제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죠. 타이틀 컬럼, 바디 컬럼 가지고서는 얘네들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제목 내용이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식별자를 부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식별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할 건데, 이거는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거네요. 데이터를 단순히 집어넣을 게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얘 1번 글이고 얘 2번 글이야가 먼저가 아니라
1번과 2번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뚫어주는 게 우선인 거죠. 그죠? 테이블 구조 변경은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변경할 때는 alter table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alter table. 나는 article table을 수정할 거고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id 컬럼을 추가하는 거죠. 기준점을 하나 더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요거 추가예요. 대상은 article table이고 그 안에다가 add 컬럼, 그냥 add 컬럼 추가니까 추가할 컬럼의 이름이 id인 거고요. 애초에 컬럼을 설계할 때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할 때 컬럼을 이런 식으로 짰잖아요. 그죠? 타이틀은 이렇게 문자열, 그리고 바디는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올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만 쓰고 이거 추가해야지 하면은 정보가 모자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긴 컬럼이야를 해줘야 돼요. 근데 id라고 하는 거는 번호를 의미하는 건데, 번호를 우리가 흔히 쓰는 로그인 id랑은 다른 id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id 뭐 이런 거, 그 id가 아니라 얘는 그냥 숫자 id를 뜻해요. 그래서 int를 씁니다. 데이터가 뭐가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타입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2 넣을 거니까 얘는 숫자형으로 만들어야 돼 인 거고, 여기는 문자 넣을 거니까 얘는 문자형이어야 돼 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은 잘 되죠. 제가 하고 싶은 건 얘가 1번, 얘가 2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1번, 얘가 2번. 그래서 보시면 select all from article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양이랑 같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널이래요. 널은 뭐냐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논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의미해요. 이 공간 안에 공간은 있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널을 해결하기 전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물론 사람마다 차이점은 좀 있지만 얘가 메인 식별자란 말이에요. 얘가 다른 컬럼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요. 지금은 타이틀 바디 id잖아요. 타이틀 바디 id. 디스크라이브를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얘는 타이틀 바디 id. 왜냐면 뭐 딱히 조건 없이 그냥 id 컬럼 추가할게 하면은 그냥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인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id 타이틀 바디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first라고 써주면 됩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근데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 id 컬럼 네임이 중복됐다.
저 방금 전에 추가했으니까. 그래서 좀 깔끔하게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이만큼 데이터베이스 추가됐고 테이블 확인했고, 당연히 얘는 날라갔을 거니까 다시 만들고 테이블스 까보면 있겠죠 이제. 그리고 제목 내용 총 2개 넣었고요. 까보면은 이렇게 2개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에다가 ID 컬럼을 추가할 건데, 이러면 아까랑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딱 원하는 모양이 됐잖아요. 연습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예 싹 날려서 다시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중간중간 흐름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이 명령어에 있어서. 지금 얘는 똑같은 걸 어차피 2번 넣은 거라서 이거 선택된 그 상태에서 그냥 F9 2번 누른 거예요. 그럼 2번 실행이 될 거니까. 그래서 다시 디스크레이브를 해보면 ID 타이틀 바디가 됐습니다. 이런 거 키워드.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일단 데이터의 상태는 이 상태가 됐어요. 여기는 널,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제목 내용 대신에 구조에 있어서 변경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뭘 다루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좀 갖고 다녀야겠다. 이거랑 셀렉트랑 이 상태다 까지 인지를 하셨으면은 좀 쉬었다가 나머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여기 널이라는 놈이 나왔는데 이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충 나오니까 이렇게 뭘 뜻하고 사용법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은 빈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빈칸이라고 해서 이런 공백이랑은 좀 달라요. 이거 그냥 문자로서의 공백, 스페이스바도 빈칸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얘랑은 좀 상태가 달라요. 그냥 무의 공간을 뜻합니다. 공간은 있는데 그 안쪽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얘가 왜 널이에요? 그죠? 값을 안 넣었어요. 값을 안 넣었는데 그거보다 먼저인 거, 얘네들이 널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가 나중에 추가가 됐으니까. 추가되면서 값을 넣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단순히 이미 들어있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거고, 거기에 나중에 추가된 놈이니까 값이 들어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상태랑 다르지 않아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 나중에 만들어진 컬럼이다가 우선적인 이유인 거고. 그래서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추가해달래요. ID를 1로 채워달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기존의 컬럼을 갖고 있으니까 수정이 돼야겠죠.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를 1로, 아티클 테이블에 id 컬럼의 값을 1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즈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즈널은 뭐냐면 이즈널은 널인 데이터를, is not 널은 널이 아닌 데이터를 조회한다. 그러니까 이즈널 자체가 그냥 널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답을 할 때 응 널이야를 할 수도 있고 아니 널이 아니야를 할 수도 있는 이건데, 이거는 나중에 직접 한번 써봅시다. 자료를 찾을 때 이 예시 보시면은 where 얘가 is 널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 해당 컬럼이 널 값이야?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얘는 조건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도 되는데 where id is 널이라고 추가를 해주면 id 컬럼 안에 있는 이 값이 널인 것만 1로 채워라는 조건이 이제 붙은 거죠. id가 널이면 그 안에 값은 1로 채우고,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널이 아니면 1로 채우지 않아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석세스를 했고, 둘 다 널인 경우였으니까 둘 다 1, 1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그죠? 둘 다 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여기에 부합하는 조건이었으니까. 그죠? 1, 1이 돼버렸어요. 기존 데이터 중에 한 개만 id를 2로 바꾸고 싶대요. 이 둘 중 하나만 2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은 여기 리밋이라는 게 또 나왔잖아요. 이거 쳐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전에 얘는 조건절이라 그랬죠. 이 where를 약간 if라고 읽어도 돼요. if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잖아요. 만약에 이 뒤에 말이 참이라면 이 위에 말이 실행될 거고, 만약에 이 뒤에 말이 거짓이라면 이 위에 말은 실행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은 true라고 할 거고요, 거짓은 false라고 할 건데, 여기서는 1, 여기서는 0을 나타내요. 이건 기본적인 컴퓨터 구조에서 그 왜 논리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참은 1, 거짓은 0. 어차피 컴퓨터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건절은 계속 나오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봤자 구별하려고 아이디를 만들어 놨는데 구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업데이트 아티클 셋 아이디는 2 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실행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둘 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조건도 없으니까. 그죠? 이때 제가 where id는 1 하면 이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id가 1인 것만 id를 2로 바꾸겠다. 근데 그럼 둘 다잖아요. 맞죠? 둘 다 손대는 건 똑같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영향을 받도록 하겠다 하면 하나만 2번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만 영향을 받았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해보셔야 되는 거는 약간 뭐랄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리밋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복습하시거나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해보면 돼요. 그냥 이만큼 싹 날리고 이거 하나 추가한 다음에 데이터 2개 넣고 또 컬럼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까보는 거죠. 이렇게 둘 다 널이고 널이 아닌 거를 1로 바꿨고 이대로 하면 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 1 여기서 리밋을 빼고서 나머지만 선택해서 실행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제 성공은 했어요. 그리고 까보면 아, 2가 돼서 이건 안 돼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혼자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책을 찾아본다거나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수업에서도 책을 안 쓰고 있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책 갖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걸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새롭게 꾸려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살짝 응용해서 이 둘 중 하나가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죠? 아이디가 2인 거 중에서 한 개만 아이디 1로 바꿔. 이거 되나?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그냥 이론만 하면은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거 좀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직접 상황 부여를 하고 이제 현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이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응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당장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도록. 사실 이전 거랑 똑같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만 2번이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1번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이네까지 인지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데이터 한 개 추가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늘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컬럼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아이디는 3, 타이틀 제목 3, 바디는 내용 3 이렇게 넣으래요. 아까 전에 인서트 할 때랑 상황이 약간 달라진 거죠. 아이디 컬럼이 추가된 거니까요. 그죠?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쿼테이션, 그러니까 따옴표로 감쌌고 얘는 감싸지 않았어요. 숫자를 아래 것처럼 이렇게 감싸면 얘는 그냥 문자 3이에요. 여기에 나타내는 3은 인트, 즉 정수 3이 되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럼 얘는 그냥 캐릭터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 컬럼을 짤 때 인트만 넣기로 한 이 약속이랑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거 형식만 잘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넣고 데이터 조회를 해보면 1, 2, 3번 글이 됐고요. 그렇죠? 네, 뭐 숫자, 그러니까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 볼 때마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테이블 짜고 데이터 추가, 뭐 변경, 알터 테이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름차순, 내림차순 명령어를 치면은 이런 뭐 213이 나오던 321이 나오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지금 지금 그냥 아까 말했던 CRUD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업데이트까지 한 거고요. 이번에는 딜리트. 지금 상황은 1번, 2번, 3번. 제목 3, 내용 3.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2번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대요. 여기서 말하는 2번 게시물은 이 통째로가 되는 거죠.
2번 게시물 하면은 이만큼 묶음 단위잖아요. 이해되시나요? 2번 게시물이라고 해서 이 칸만 빈 칸으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딜리트를 사용해서 얘를 선택을 하래요. 맞죠? 이만큼을 선택하라는 거니까 그 뭐냐 딜리트 from 아티클 해버리면은 이거 그냥 전체 삭제죠. 그죠? 이건 어제 했던 거잖아요. 딜리트 from 아티클 하면 전체 삭제.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얘만 골라야 돼요. 그럼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삭제가 되지 않도록 얘만 콕 집어낼 수 있는 단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왜요? 아이디가 2인놈 해주면 지워졌죠. 이만큼이 날아간 거죠 지금. 그쵸? 근데 딜리트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CRUD랑 좀 달라요. 다른 뭐 add, 업데이트, 셀렉트 이런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상 다르다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관례상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회사마다 이것도 좀 다르긴 해요. 딜리트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거나 지우면 안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냥 막 지웠는데 만약에 이 DB가 나타내는 게 그 해당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결제 정보라던가 뭐 입금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뭐 직원들 뭐 그런 급여 관련된 거 또는 세금 관련된 거. 근데 내가 마음대로 그냥 딜리트를 했어요. 남아있지 않대요. 나중에 까보려고 하니까 그거 지웠는데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요 얘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셀렉트를 다시 딜리트를 하기 전에 셀렉트로 한번 봐요. 셀렉트 올 대신에 지금은 안 나오겠죠. 방금 전에 지웠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A1 테이블 만들고 추가하고 알터 테이블 하고 업데이트 2번 하고 조회하면 1 요거 채워야죠. 채우고 얘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넣고 깐 다음에 그죠? 그럼 1, 2, 3번 글 있고 내가 2번 글 지워야 해 하면은 2번 글이 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하는 편이에요 보통. 내가 지울 그 실물 데이터를 한번 보고 나서 지우는 게 좀 더 안전한 거니까. 내가 지울 놈이 얘구나 하고서 딜리트를 실행하는 거는 그나마 확인 절차가 하나 추가된 거니까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것도 진짜 다르긴 한데 그 딜리트 컬이 날리려면은 내 상사 도장 받아야 되는 데도 있어요. 이거 지울 건데 돼요 라고 이제 서류 보내면 그니까 오케이 하면 이제 그때 딜리트 컬이 실행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국세청 같은 세금 관련 뭐 돈 관련 은행 이런 데서 많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니까 상관없긴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딜리트를 했고 그 다음은 지금 보시면은 많이 쓰는 애들 있죠. 이런거 셀렉트
셀렉트 이런 거 많이 어렵지 않은 명령어들, 키워드들, 리미트 뭐 이런 거 직관적인 애들도 있고, 그런 거는 약간 그냥 보면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까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 이어서 해보자면 컬럼 추가예요. 컬럼 추가래요. 근데 이거는 새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컬럼 추가는 이미 한번 했으니까 옷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법상 뭐가 안 맞는다 또는 이거 뭐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바로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상황은 같지만 내용이 지금 바뀐 거죠. 레지데이트 컬럼을 추가해야 되고 형식은 데이트 타임이어야 된다. first는 아까 그 구조상 describe article 구조상 여기 위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니까 얘는 살짝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트 타임은 여기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형태. 데이터의 형태를 의미해요. 타입. 데이트 타임. 그러니까 레지데이트는 그 레지스트리 등록 같은 거. 이 말 자체가 아마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가 아마 등록인가? 기재? 등록? 이란 뜻이에요. 등록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아티클 테이블이기 때문에 작성 날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글의 작성 날짜, 해당 글의 작성 날짜, 인서트 된 시점을 남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날짜 타입이 들어가야 되므로 그 성격에 맞게 이런 식으로 컬럼을 짜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나는 숫자로만 나타내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되긴 되는데 전문적으로 날짜만 저장하는 놈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 사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맞는 데이터 형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맨 앞에는 ID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모든 테이블의 맨 앞에는 ID다.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first까지 실행을 해버리면은 residate ID 타이틀 body가 될 거니까, 그래서 ID 뒤로 타이틀 앞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럼 순서상 ID 다음이네요. 맞죠? after ID 해주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 구조 확인을 해보면 ID, residate, title, body가 됐죠. 그쵸? 근데 얘도 예상이 가능할 거예요. 널 값이라는 걸 나중에 추가된 거니까요. 아까랑 상황이 같죠. 그쵸?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은 딱히 이 컬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무언가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 컬럼 안쪽에 널러블 데이터, 그러니까 널 값인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비어있는 컬럼 데이터를 채우고 싶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상황이죠. 요거 하면 되잖아요. 업데이트 아티클에 set regidate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냥 임의의 데이터로 넣겠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좀 추가를 해보면 그래요. ID가 1번인 거. 왜냐면 1번 게시물이라고 조건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들어갔죠? 1번 게시글에 레지데이트 컬럼 안쪽에 데이터만 채웠어요 이렇게. 자, 지금은
레지 데이트, 그리고 이 값이 뭐 어쩌고저쩌고 채워져 있는 거죠. 이 상황이에요 지금. 맞죠? 1번 3번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넣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자 잠깐만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얘네 아티클이에요. 하나의 게시글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게시글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걸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 리스트의 상황, 이 카페의 목록 지금 보시면은 어제 걸로 좀 가볼까? 요런 거 레지스트리 데이트가 되는 거죠. 작성자는 아직 뭐 모르겠고 조회수 이런 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 시점이 있을 텐데 14일. 아 그래. 얘랑 차이점 뭘까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오늘 지금 2월 15일이란 말이에요. 2월 15일 00시 00분이면 밤 12시잖아요. 그죠? 딱 2월 15일이 되는 시점에는 시간만 보여주고 있고, 그 전날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전날 날짜로 바뀌죠. 근데 얘도 언젠가는 오늘이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가 시간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죠. 얘가 날짜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얘도 내일이면 얘는 어제가 되니까 이 녀석처럼 2월 15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둘 다 시간과 날짜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지금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GMT 뭐 0900 해가지고 글쓰기 버튼 누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넣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해되시나요? 자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now 함수 실행해보기가 있는데, 실행법은 이래요. now 함수의 실행 결과입니다. 지금 또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살짝 지나있죠? 6초 지나있죠? 지금 또 실행을 해보면 초 데이터가 바뀌고 있어요. 현재 날짜와 시각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함수예요. 함수. 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엑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 펑션 쓰는 거. 이거 아마 있을 텐데. 이거 뭐더라? 이거 막 썸 쓰고 에버리지 쓰고 이런 거 있죠. 똑같아요. 이것도 자동합계 말고 이게 있는데, 날짜 뭐더라? 여기 있다. 이거 얘도 있어요. 데이트. 몰라. 이런 거 데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날짜 더하고 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자동이죠. 우리가 직접 넣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죠? 이건 만든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랑 마찬가지로 얘도 MySQL에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쓰는 애들, 자주 쓰는 기능들 모아놓은 거 꽤 많습니다. 뭐 카운트, 에버리지, 썸 이런 거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날짜와 시각 데이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얘한테 넣으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넣어를 할 거예요. 이렇게 3번 글에 대해서 레지데이트는 now가 실행되고 나면 이런 값이 남아요. 이렇게 이제 return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now 실행하니까 이런 값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가 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웨지데이트의 값은 이 과정이 한 번 더 추가되겠네요. 이 과정. 현재 알아온 시각 데이터를 웨지데이트 컬럼에다가 넣는 대신에 조건은 3번 글만. 이걸 한번 실행해주고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실행될 당시에 그 시점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제목 내용 쓰고 글쓰기 버튼만 누르면 끝이지, 여기다가 내가 날짜를 직접 치지 않으니까. 그죠? 자바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이거. 복습하실 때 이런 이제 약간 뭐랄까 스토리라인, 시나리오 같은 거를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를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를 미리 안 해보셨다면 한 번 이상은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